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처벌을 해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공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자기가 멸공을 외쳤어요. 그런데 바로 윤석열이 그걸 받아서 멸치와 콩을 이마트에 사면서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번졌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엄청나게 큰 리스크. 그렇죠. 그럼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죠. 정영균 부회장은 스톱하지 않았어요. 바로 노빠꾸 선언을 하면서 문제를 더욱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니 이제 삼성가에 계셨던 이분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질주를 하는 어떤 정영균 부회장의 심리적 기저에 뭐가 있는가라고 분석을 하면서 저기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겠구나. 그 삼성가에 있던 분들의 해석은 그런 거군요. 말하자면 그 라이벌, 네, 그렇습니다. 네. 라이벌 관계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래된. 네, 뭐 그 둘 사이의 경쟁 의식에 대해서는 뭐 그쪽 삼성가에서는 다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들었을 정도인데. 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는 건 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지금 더 가고 있는 거고.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가 한겨레 기자 시절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 취재했던 내용을 소개한 대목인데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정용진과 윤석열의 유대관계, 그리고 정용진이 왜 퇴행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준 대목이었습니다. 8일 국힘당 윤석열 후보의 멸치와 콩을 사는 모습이 공개된 후 멸공이라는 단어가 이른바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를 멸하자는 뜻으로 정치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 아직도 이런 해먹은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와 갈라치기, 편가르기 하며 말도 안 되는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들의 머릿속은 아직도 냉전 시대의 향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정치인인 나경원, 최재형, 김진태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이 SNS에 관련 글과 사진을 올리며 멸공 챌린지에 불을 지펴댔는데요. 철진한 색깔놀이자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 측은 9일 자신의 공약 사이트에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윤석열은 이마땡, 위키우는 쓱땡에서 주로 장을 봅니다. 달걀, 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윤석열 AI가 한 말입니다. 멸치와 콩을 샀다고 말했는데 실제 SNS에서는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멸치와 콩을 줄여 윤 후보가 멸콩이라고 한 걸 두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최근 멸콩 발언을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해석이 아니라 그걸 지지한 겁니다. 결국 이 멸공 주장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는데요. 국힘당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멸치와 콩을 반찬으로 한 사진을 SNS에 올렸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멸치와 콩뿐만 아니라 자유시간도 샀다며 멸공,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국힘당 김병욱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 김현주 부대변인까지 나서 이어달리기 하던 멸공 챌린지에 가세했는데요. 꼴불견인 거죠. 초등학생도 안 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달걀, 파, 멸치, 콩을 좀 사봤습니다. 달파 멸콩.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멸공 인증을 한 사람에 대해 성향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선거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특정 계층만 갖고 선거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선 여성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자극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냐, 멸공과 자유로 판가리 중이냐는 등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비판이 커지자 윤 후보는 단순히 장을 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선대본 관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멸공으로 연결해 부담스럽다며 색깔론 시각을 부인했습니다. 이마트 가서 멸치와 콩을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수준이 참 거시기 합니다. 민주당 측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공식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후보라고 보기에 어이없는 이러한 윤 후보의 행보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공약이랍시고 주말 내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보장, 코로나 방역 패스 폐기 등
어처구니 없는 아무 말 대공약 잔치를 쏟아냈습니다. 그건 결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정책본부도 모르고 대변인도 몰랐던 것 같은데 후보가 어디라고? 대변인도 몰랐대요? 후보가 직접 올렸고, 아니, 새로운 형식이어가지고, 저희도 이게 뭐지? 그 일곱 글자 올린 거 있잖아요. 본부장님도 몰랐어요? 야, 이건 7원절구로 가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본부장을 패싱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발표하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윤 후보는 9일 SNS에 병사봉급 월 200만 원이라고 쓴 데 이어 선대본 차원의 보도자료를 내고 병사봉급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이 약 67만 원인데 이를 3배가량 올리겠다고 공약한 건데요. 국힘당 선대본부는 윤석열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놓고 오랜 고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병사의 봉급 체계를 조정해 모두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되 일정 부분 미세하게 조정할 예정이라며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현재 2.1조 원인데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약 5.1조 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 열리는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한 줄짜리 메시지를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도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병사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쏟아내고 있는 한 줄짜리 공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후 다음날 말 바꾸기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해 12월 25일 국힘당 중앙선대위 장영일 상근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국방 공약에 속을 국민이 없다는 논평을 통해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을 내놓았던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불과 한 달도 안 돼 또 뒤집은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거듭 확인하고 있을 뿐인데요. 또 그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 방역 패스 정책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9일 SNS를 통해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백신 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후보는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를 묻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양반이 오로지 헐뜯기, 트집 잡기밖에 할 줄을 모른다면 국가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나 싶은 거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면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할 텐데요. 저는 그 밥에 그나물이라 별 기대도 안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말을 해서 뿌리잖아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처럼 코로나가 있건 말건 월급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IT 업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돼서 보너스를 받는 데가 있어요.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재난을 당했을 때 주는 돈을 전 국민한테 왜 어떻게 줘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자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거는.